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간 뉴스입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확진자 소식이 심상치 않습니다. 학생과 교직원의 감염까지 나온 상황인데 수능을 앞두고 교육 당국도 지자체도 방역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김해의 한 기숙학원에 방역 점검반이 찾았습니다. 출입자 명부 작성부터 마스크 착용, 환기, 거리 두기 등 꼼꼼한 점검이 이뤄집니다. 신분증을 보고 신분만 확인하시고 꼭 끝까지 잘 하겠습니다. 네네. 반드시 좀 철에 묻혀서 닦는 방법으로. 문고리, 그다음에 책상, 손잡이 이런 걸 갖다 청결하게.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의 코로나19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경남 2,700여 입시 학원이 대상입니다. 방역과 소독, 밀집도 감소는 필수. 강의실 지정 자석제 도입 여부와 수험생과 대면하는 강사와 직원들의 자가 진단 앱 사용 여부도 확인됩니다. 강의실에 적어도 최소 1m 이상 거리를 확보하고 있는지 그걸 제일 먼저 눈에 보고 있고 하루에 2번 이상 환기하고 소독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보고 있고 이 지정자석제 운영을 권장해 드리는 거는 코로나가 확진됐을 때 밀접 접촉자를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각 학원에 학원 역시 감염원 차단에 나섰습니다. 막바지 문제풀이로 북적였을 강의실도 중간중간 비었고 혹시 모를 의심 환자에 대비해 격리 공간까지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로 수험생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건강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고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방역 수칙 기본적으로 준수를 하고 있고 우리는 기숙학원이기 때문에 외부 출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밀집하는 실내 공간일수록 내부 집단 감염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코로나. 예방이 최선인 만큼 교육당국은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수능 일주일 전인 26일에 맞춰 학원도 대면 수업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입시가 곧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 2주간만이라도 특별히 원장님들께서 학생들, 수험생 안전을 위해서 기본 방역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가능하면 원격 수업이 가능하면 원격 수업으로 또 대면이 자제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더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들려오는 확진자 소식. 2주 앞으로 다가온 수능에 모두가 긴장한 가운데 19일부터는 확진자가 나온 학원의 이름과 동선이 공개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네, 이처럼 일단 코로나19 확진 소식에 하동 지역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모습인데요. 특히 대다수 확진자들이 10대 학생들입니다. 학교에선 긴장감 속에 전수조사가 진행됐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어서 남경민 기자입니다. 평소 많은 사람이 오가는 하동 중심지가 한산합니다. 길거리는 물론 음식점과 상점에서도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아예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는 가게들도 눈에 띕니다. 계속해서 들려오는 코로나19 확진 소식에 지역이 잔뜩 움츠러든 모습입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청정지역으로 불렸던 만큼 지역민들의 충격은 더 큽니다. 그나마 우리 하동은 청정으로 잘 버텼는데 지금 이게 갑자기 이렇게 확진자가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많이 나온 게 너무 불안하고 오늘은 진짜 사람 한 명도 안 오고 장사 너무 안 되고 죽겠어요. 막 마음도 불안하고 나도 걸릴까 봐서. 대다수 확진자가 지역 학생들이다 보니 학교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재학생들은 수업 대신 혹시나 하는 불안감 속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하동의 한 중학교입니다. 학교엔 이처럼 임시선별진료소가 설치돼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또 다른 중학교는 지난 17일 이미 전수조사가 진행됐는데 현재 등교가 중단됐습니다. 확진된 학생의 학교뿐 아니라 인근 학교 재학생들과 학부모들까지 모두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하동. 지역에서는 처음 겪는 확진인데다 확진자 대부분이 10대 학생들이라 지역민들의 충격은 더 큽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김해 신공항 추진안이 1년여 만에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김해공항 확장 시 안전 문제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결론인데요. 신공항 유치를 둔 갈등이 또다시 재현될까 우려됩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1년 가까이 끌어왔던 김해 신공항 계획이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김해 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나 미래 예상되는 제반 변화를 수용하여 대비하는 기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증인은 김해 신공항이 활주로와 서비스 수준, 여객 수요 처리 분야에서 관문공항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능은 가능하지만 미래적 측면에서 확장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해공항 주변으로 아파트 단지와 공장 등이 들어서 있어 더 이상 공항을 넓힐 부지가 없다는 겁니다. 또 활주로를 추가로 건설할 경우 소음 피해와 환경 파괴 증가를 우려했습니다. 이번 검증위의 결정에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도 결정적이었습니다. 새롭게 신설될 활주로 앞 경운산과 이모산 등 산 3개를 깎아내야 하는데 해당 지자체의 동의가 있을 경우 깎아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법제처의 유권 해석입니다. 하지만 김해 신공항을 반대해온 부산시의 동의를 받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최종 결정됐던 김해 신공항 확장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사업으로 검토되며 무려 14년을 이어온 신공항 이슈. 수차례의 경쟁과 갈등, 논란을 거쳐 시작된 총리실의 김해 신공항 계획 검증은 11개월 만에 계획 백지화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김해 신공항 백지화로 부산시는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가덕 신공항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부산의 주요 기관단체장이 참여한 조찬 포럼을 열었는데 가덕 신공항 추진을 위해선 반대 여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 자리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가덕 신공항 추진을 위한 긴급 조찬 포럼. 부산시와 교육청, 기초단체 등 부산의 주요 기관 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유튜브를 앞으로 설득하고 넘기 위한 제일 첩경이 특별법이라는 겁니다. 그 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 그래? 당장 간에 충분히 협의를 잘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덕신공항으로 가야 된다면 안을 좀 빨리 단일화해서 이 가덕신공항의 어떤 모양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것부터 하나로 가야지 이게. 국토부 역시 검증이 결과에 수긍해 김해 신공항 계획 폐기를 위한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일부 언론의 비판적인 기사와 대구 경북의 반발이 시작된 상황. 이 자리에서는 보궐선거를 앞둔 정치적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반대 여론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도 논의됐습니다. 언론이나 나오는 내용 중에 그 허위, 과장, 왜곡 이런 정보들이 나오면 그때그때 대응할 것이 꼭 필요하고요. 그런 노력들을 지역 언론이나 부산시나 그때그때 실사구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그 반대 여론의 부분에는 그 뒤에 바로 또 정치 논리가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정치 논리와 이 반대 50%의 반대 여론의 이 전략적인 부산시의 그 공약 계획이 없이는 공전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이라는 걸 지적하겠습니다. 부산시는 정치권을 향해 여야를 떠나 부산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하고 시와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TF팀을 만들어 가덕 신공항 추진을 위한 역할 분담을 통해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경제적인 이유를 비롯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가정을 위한 합동 결혼식이 열려 늦깎이 부부들의 새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명의 천사 같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김재성, 김무정 부부. 15년 전 축복처럼 찾아온 첫 아이 덕분에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동갑내기 부부는 넉넉하지 못한 형편과 계속된 출산으로 결혼식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의 결혼 사진이 없냐는 아이들의 말에 조금 늦었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웨딩 드레스인데 시간이 너무 애들만 키우다가 하지는 못해가지고 우연치 않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신청하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웨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늦깎이 부부를 위한 합동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함께한 지 40년이 넘은 부부부터 남편 하나를 믿고 먼 타국에서 시집온 여성과 인연을 맺은 다문화 가정까지 다양한 사연의 부부 15쌍이 새신랑 새신부로 변신했습니다. 이번 결혼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결혼식에 필요한 장소와 비용을 지원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합동 결혼식을 지원한 LH는 지금까지 250여 쌍의 부부들에게 행복한 동행을 선물했습니다. 저희 결혼식을 통해서 가족이 이게 제대로 된 이제 결혼식을 한 가족이라는 이런 자부심도 가지고 또 행복한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만큼 더욱 소중한 결혼식을 한 늦깎이 부부들. 올해는 코로나19로 많은 하객들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가족들의 축복 속에 제2 신혼생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공공기관들이 전국 10곳의 혁신도시로 이전을 했죠. 정부가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전한 공공기관에게 지역 인재들을 채용하도록 했지만 채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대학교 2학년인 조민지 씨. 경남 진주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전 공공기관에 지역 인재 채용을 의무화해 취업의 문은 넓어졌지만 부진한 채용률에 한숨이 나옵니다. 지금 공공기관에서 지역 인재 채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아무래도 지역 학생들이 그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만큼 그 회사에 입사했을 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으니까. 지난해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혁신도시법에 따라 신규 채용한 인원은 5,886명. 이 중 1,527명이 지역 인재입니다. 지역별로는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률이 35.7%로 전국 평균인 25.9%보다 높았고 반면 제주는 21.7%에 머물러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모두 정부 기준인 21%는 넘었지만 정부 공고안인 35%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일부 공공기관들은 지역 소재 대학 수와 관련 학과 등이 부족해 오히려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정부가 대전과 충청권처럼 동일 생활 권역의 지역 대학까지 인재풀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해당 지자체의 청년 일자리 수를 두고 지자체들이 대립하면서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랑 같이 합치게 될 경우에 괜히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런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 광역화를 하려면 법에서 그 지자체들 간에 이제 의견을 다 듣고 합의를 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죠. 이전 공공기관들이 차별 없는 채용을 강조하지만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존재하는 상황. 지역 대학들은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에 맞춰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일단 경남 이전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제 채용 정보나 이제 입사를 한 선배들의 사례 등을 제공을 하면서 학생들이 좀 구체적인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이전 공공기관 채용 인원의 30%를 지역 인재로 채운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필요한 인재를 지방대학들이 제대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다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겨울철이 가까워지면서 도심지를 내려오는 야생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멧돼지인데요. 워낙 큰 덩치 탓에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는데 최근 사천에선 하루에 3마리가 출몰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조서희 기자입니다. 문을 열고 나가던 남성 옆으로 멧돼지 한 마리가 들이닥칩니다. 이 멧돼지는 곧바로 행정복지센터 안으로 들어가 곳곳을 뛰어다닙니다. 센터 가장 안쪽에 있는 탕비실과 지하 1층까지 5분가량을 헤집고 다닌 멧돼지. 다시 바깥으로 나가려고 이문저문을 들이박더니 입구 자동문과 우측문 잠금 장치를 고장내고 나서야 도망칩니다. 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 쪽으로 달려오길래 보니까 멧돼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멧돼지 올라오길래 문을 잠그려고 하는데 워낙 빨리 오다 보니까. 비슷한 시각, 사천의 한 주유소에도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덩치는 비슷한데 행정복지센터에서 본 것과는 또 다른 멧돼지입니다. 이날 사천에 출몰한 멧돼지는 총 3마리로 10분 사이에 각기 다른 장소에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3마리 가운데 주유소에 등장한 멧돼지는 이동 중 트럭에 치여 죽었으며 나머지 2마리는 인근 야산으로 도망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머지 2마리가 수양공원과 사천읍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도주를 하였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추적을 한 결과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고. 멧돼지는 가을에서 초겨울 사이에 먹이 섭취와 짝짓기 활동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엔 산에 있는 먹이가 부족해져서 민가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확 지역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 농촌에 피해가 집중됩니다. 소방당국은 멧돼지를 맞닥뜨리면 뛰거나 소리치는 등 두려운 마음을 드러내는 행동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뛰거나 큰 소리를 지르기보다는 침착하게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멧돼지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고 멧돼지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때는 신속하게 멧돼지가 안 보이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를 합니다. 도심지에 출몰한 멧돼지의 습격.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SCS 조서입니다. 경상남도가 고용위기 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습니다. 박종원 경제부지사는 18일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을 만나 경남은 정부 지원으로 조선업 회복 기반을 마련해왔지만 코로나19로 내년까지 유휴 인력 발생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내년 하반기부터 조선업 수주 개선이 전망되는 만큼 고용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진해와 거제, 통영, 고성군의 고용위기 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은 올해 말 종료되며 고용노동부는 12월 중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남부 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경남도의회 특별위원회가 경남도의 조직 개편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위는 18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현재 1단 4담당인 남부내륙 고속철도 추진단이 1담당으로 축소되면 진행 중인 업무의 정체는 물론 정부의 도의 의지 약화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위는 조직 개편 관련 의견을 기획행정위원회에 전달하고 조직 개편안 심사에 특위의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남도청 공무원의 절반 가까이가 김경수 지사의 도정 운영 능력이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김경수 지사의 도정 운영 능력에 대한 공무원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참여자 1,244명 가운데 44.86%인 558명이 보통이라고 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답변 중 못한다는 389명으로 31.27%, 잘한다는 23.87%인 2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8일 오전 9시부터 19일 오후 1시까지 문자 메시지로 진행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치입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